네. 안녕하세요. 학교의 신 이환입니다. 자, 7, 8월 달에 여러분이 이제 테마 문법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첫 시간에 전주에 이제 전 시간에 여러분이 이제 OT에 대해서 했습니다. 문법은 어떻게 이제 형성이 돼 있고 강의 계획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실제적으로 문법 테마 1을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마 1은 여러분이 이제 교재에 있는 것처럼 그렇죠. 교재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어문론 이렇게 되어 있죠. 테마 1은 어문론의 목차를 이제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어문과 어문체계 요것이 이제 첫 번째 우리 테마가 되겠습니다. 자, 어제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이제 문법, 현대 문법과 중세 문법 내용 체계 구조도를 여러분 하나 줬죠. 그걸 이제 여러분 참고하고 그다음에 공략집 체계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53쪽에 보면은 문법의 한 장 구조화가 있습니다. 요거는 바로 이제 우리가 교육 과정에 있는 내용이고 이 교육 과정은 여러분 참고적으로 전체적인 흐름만 본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문법의 내용 그렇잖아. 내용 체계 구조는 어제 준 여러분이 이때 요 문법 체계, 현대 문법과 중세 문법을 이제 여러분 체계를 좀 보면 됩니다. 물론 요것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백지쓰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암기가 돼 있는지를 여러분 확인을 좀 하라 그랬습니다. 문법은 형식주의로 공부를 합니다. 이미 이제 딱 내용이 규범 문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반복해서 암기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 세부적인 내용을 조금 알고 싶으면 우리가 여러분 교재책이 있죠. 문법. 요 책을 이제 참고해도 여러분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같이 펼쳐 놔놓고 보면은 조금 이제 쉽게 나온다. 자, 첫 시간에 여러분은 이제 우리는 뭘 합시다. 테마 1을 이제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테마 1은 바로 어떻습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바로 뭐에 대한다? 어문론 중에서 그렇죠. 어문론 중에서 바로 테마 1 어문과 어문 체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요거에 대한 내용 체계, 즉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이제 압축 요약해서 여기다가 키워드를 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요 영역에 대한 기출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실제적인 확인 학습 요렇게 인제 진행을 인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테마 문풀로 들어가서 키워드를 한번 봅시다. 그렇죠? 키워드 우리 인제 여러분 볼까요? 자, 여러분들 보면은 인제 어떻습니까? 어문할 때 인제 어문론에는 크게 인제 한정 구조를 할 때 어문이 이렇게 인제 우리가 하면은 그렇죠. 어문론이다 요렇게 인제 하면은 여러분 뭐가 들어 있다 그랬어요? 크게 인제 세 개 영역이죠. 어문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 어문 체계가 있고 그렇죠. 어문 변동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문 변동. 이 변동이란 것은 이제 우리가 바로 공시적인 이야기, 현대문법을 할 때는 변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다음 통시적으로 고찰할 때는 변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요 두 가지를 이제 배운다. 그다음 어문 안에는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음소가 있고 운소가 있고 변이음이 있다. 요렇게 이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럼 요 세 개를 집중적으로 배운다는 거죠. 그다음 어문 체계 안에는 자 자음 체계가 있고 모음 체계가 있다. 그러면 큰 영역은 바로 오늘은 몇 개를 배운다? 하나, 둘, 셋. 그렇죠. 넷, 다섯. 요걸 이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재를 여러분 한번 펼쳐 봅니다. 그렇죠. 바로 어문이 뭐냐? 여기는 이제 문법은 외우는 게 좋습니다. 항상 여러분 여기 있는 것처럼 개념 종류 그렇잖아. 그 특징을 인제 외우는데 어문 바로 뭐예요? 의미를 분별하는 여기 돼 있죠. 의미를 단어의 의미를 분화시키는 바로 뭐다? 소리. 소리의 최소단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바로 이 소리, 어문은 바로 소리입니다. 소리. 그렇잖아. 그러니까 발음 기호대로 적는. 그래서 음절 표기다 이렇게 인제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바로 발음 단위를 적는 겁니다. 표기법으로 적는 게 아니라 음소적 표기를 적는 거죠.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을 음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음절이다. 그러니까 의미를 변별하는 소리 단위를 이제 우리는 바로 어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잖아.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종류에는 어떤 게 있느냐? 그렇잖아. 종류에는 바로 자음과 모음을 하는 요걸 이제 우리는 음수로 어문을 띠면은 바로 어문은 바로 어떻습니까? 음소와 그다음 플러스 운소로 돼 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는 묶어서 이제 어문이다. 요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 되면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인제 이 음소에 해당하는 것을 바로 분절 어문인 자음과 모음. 그래서 우리는 요게 인제 집중적으로 배우게 요걸 인제 어문 체계로 가게 되는 거죠. 요렇게 배우고 그러면 소리의 장단, 고저, 세기 요거 비분절 어문 그렇죠. 분절할 수 나눌 수가 없다. 요것을 이제 운소다. 요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덩어리입니다. 덩어리. 뭔가 자음, 모음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의 덩어리로 인제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면 고기에 인제 해당하는 것이 바로 뭐가 된다? 소리의 장단. 그렇죠. 우리 지금 남아 있는 거는 요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하고 인제 연결되느냐 하면은 의미론에서 그렇죠. 의미론에서 중의법하고 인제 관계 중의성, 단어의 중의성하고 관계됩니다. 그랬잖아요. 어휘 때문에 단어의 차이 때문에 그러니까 단음으로 발음되냐 장음으로 발음되느냐 고기에 따라서 이제 의미가 달라진다. 그래서 요게 인제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 또 여러분이 보면은 의미론도 요게 되는 거 뒤에 인제 음음 변동에서 우리가 여러분 보면 어떻습니까? 음음 변동에 치면은 축약이 일어나죠. 축약을 할 때 바로 어떻습니까? 축약되는 대신에 보상적 장음화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장음으로 발음을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장단입니다. 단음으로 발음하느냐 장음으로 발음하느냐 따라서 이제 의미가 조금씩 달라진다. 그래서 요게 인제 여러분 연결은 요런 시험에 인제 등장할 수가 있겠죠. 그럼 요걸 좀 알아두고 그다음 여러분 고저와 관계되는 것이 바로 어떻습니까? 그다음 문말 억양을 인제 우리가 고저라는 거는 문말 지금은 우리말에는 여러분 억양이 없죠. 여러분 인제 우리가 영어라든지 이런 거를 굴절어에는 바로 어떻습니까? 액센트가 있잖아요. 같은 단어 안에도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건 인제 이 중국의 사성전처럼 바로 끝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그렇잖아요. 이렇게 인제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경상도 방언 중에서 마산이나 이런 지역에 가면은 인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액센트 이 억양이 인제 좀 고저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잖아.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리는 문말 억양만 남아 있다. 문말 억양. 요거는 또 시험에 인제 나왔으니까 같이 좀 기억을 하면 끝을 이제 올리느냐 내리느냐 평서라 인제 즉 소위 말해 끝을 올리느냐 그렇죠. 평서형으로 쓰느냐 내리느냐 요게 따라서 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끝을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올리면은 우리는 뭐가 됩니까? 바로 판정 의무문이 되겠죠. 판정. 요런 걸 꼭 기억을 끝을 올린다. 상승조라 이렇게 이야기죠. 상승조 같으면은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판정 의무문이 된다. 판정 의무문. 요걸 인제 좀 꼭 외워둬야 됩니다. 이건 전년도에 나왔죠. 내리면은 바로 인제 여러분 뭐야 하강조다 이러면은 어떻습니까? 설명 의문문이 된다. 요렇게 인제 되는 거죠. 설명 의문문. 그러면 인제 평조로 가면은 그렇죠. 평조로 가면은 대부분이 청류형이라든지 그렇잖아. 청류형이라든지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탁, 요청 이렇게 인제 우리가 간다는 걸 압니다. 아니면은 인제 여러분 감탄, 약한 감탄 이렇게 되겠죠. 이 감탄 같은 것이 인제 주로 평조로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인제 요게 인제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이제 끝을 문말이니까 문장의 바로 뭐예 끝을 문말, 문장의 끝을 올리느냐 내리느냐 이 말이죠. 근데 여기는 인제 어문이니까 우리는 소위 말해서 어떻습니까? 어문 자체라는 것은 인제 억양고저라는 덩어리를 나눌 수 없으니까 그 자체가 되겠죠. 이 세기와 관계되는 거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음상의 차이 이것도 전년도에 출제가 인제 우리가 됐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면은 "음상의 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어떻습니까? 우리말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사소리가 있고 된소리가 있고 거센소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감이 이제 달라진다. 의미는 달라지지 않죠. 어감이 달라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어감, 느낌이 쪼끔 달라진다. 그러니까 "깜깜하다." 보다는 "깜깜하다." "깜깜하다."는 "캄캄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는 예사소리냐 된소리냐 거센소리냐 따라서
느낌의 차이가 생긴다. 주로 인제 이거는 의성어나 의태부사에서 이렇게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머릿속에 좀 그려 두면 돼요. 그래서 요즘은 또 요런 것이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요런 걸 머릿속에 좀 알아둡니다. 그다음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변이음이 되겠죠. 글자 그대로 바로 어떻습니까? 변이음. 소리가 다르다. 그러면 소리가 다르다는 것은 동일 어문인데 뭐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바로 어떻습니까? 자리에 따라서 다른 음성. 그러면 요걸 그대로 푸는 겁니다. 변이음. 소리가 다르게 뭐야? 변한다 이 말입니다. 소리가. 그러니 같은 어문인데 바로 자리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소리가 달라진다. 이렇게 인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 소리가 달라진데 이 변이음은 실현되는 환경이 서로 배타적입니다. 주로 이제 우리는 환경이 배타적이다 이 말은 바로 단어에 그렇죠. 어두에 오느냐 말에 오느냐 그렇죠. 끝에 초성에 오느냐 끝에 오느냐 그렇잖아. 그다음에 인제 유성음 사이에 오느냐 이게 인제 우리는 환경이 되겠죠.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달라진다. 그러면 그 환경은 서로 배타적이나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한 이제 다른 어떤 변이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랬죠. 배타적인 분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잖아. 그다음에 변이음은 서로 상보하여 한 음절을 이루기 때문에 이 분포를 또 상보적 분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상보라는 이 자체는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변이음 자체는 바로 뭐 종성이면 종성, 바로 뭐 초성이면 촉성 이런 식으로 같은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위치에 있지만은 소리는 이제 다르게 인제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걸 인제 그다음에 어문을 인제 실제로 어문 개념이 나오고 종류도 나왔으면 그럼 이 어문을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 이 말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는 바로 최소 대립, 최소 대립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둘 이상의 단어가 같은 위치입니다. 그쵸? 그다음 하나의 어문 때문에 그렇잖아. 바로 의미의 차이를 가져온다. 그러니까 한 개의 어문 때문에 같은 위치인데 하나의 어문 때문에 의미 차이가 일어난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어떻습니까? 다른 이제 바로 뭐가 되는 거다? 어문이 된다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는 배타적 이제 분포다. 그러면 이제 그걸 최소 대립이라고 이 짝을 최소 대립상이라 한다. 이렇게 해서 어문을 이제 우리는 구분을 해내는 겁니다. 그렇죠. 어문을 숫자를 이제 구분해야 돼. 그래서 이제 자음과 모음을 이제 숫자를 구분해낸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는 어문에 대한 이야기. 그럼 어문 안에는 이제 우리가 뭐 있다? 음소가 있고 운소가 있고 변이음이 있다. 그다음 어문 확인 방법이 있다. 꼭 4 개를 외웁니다. 그럼 변이음이 출제가 제일 많이 되겠죠. 그렇잖아. 근데 변이음이라는 것은 바로 동일한 어문인데 바로 어떻습니까? 자리에 따라서 그렇죠. 동일한 어문인데 자리에 따라서 변이음 다른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인제 그 어문들이 어떻습니까? 바로 어떻다? 서로 이제 같은 위치에 있지는 않죠. 그래서 그 같은 서로 이제 환경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인제 초성이면 초성, 중성이면 중성, 종성 이렇게 환경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달라지니까 바로 소리가 뜻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변이음은 소리만 달라지는 거죠. 소리만 달라진다. 그걸 이제 우리는 배타적 분포. 그다음에 이러한 변이음은 서로 상보하여 하나의 음절을 이루게 됩니다. 같은 위치에서 서로 인제 어떻습니까? 음의 소리가 인제 우리가 달라져. 그래서 우리는 최소 대립상 어문이 다르다는 겁니다. 어문이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소리 자체도 다르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걸 이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여러분 바로 우리가 어문 체계를 공부할 때는 전부 다 우리는 뭘 가지고 운소를 이야기합니다. 알겠죠? 아까 말했듯이 분절어문은 바로 자음과 모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서 운소 그 어문의 운소는 인제 비분절 어문이니까 여기는 나중에 인제 여러분 어떻습니까? 장단이나 고저라든지 색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주로 의미 변화와 관계되는 그런 쪽에 갑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어문 체계 안에는 자음 체계가 있고 모음 체계가 있습니다. 그렇잖아. 인제 외우고 이쪽에는 문법을 다 외우세요. 그러면 자음 체계도 자음을 인제 분류하는 방법은 크게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입니다. 그렇죠. 조음 위치, 조음 방법. 그렇잖아. 그다음에 인제 우리는 바로 어떻습니까? 소리의 색이 그다음에 울림의 유무
여기에 따라서 이제 자음을 이렇게 인제 분류를 쭉 해 보니까 자음이 몇 개가 있더라. 그랬잖아. 19개. 아까 말했듯이 이제 어문을 형성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뭘 한다? 채소 대립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채소 대립. 그러면 채소 대립의 그 쌍을 쭉 해 보니까 자음을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더라? 19개로 나눌 수 있더라 이 말입니다. 19개로. 19개로 인제 우리는 구분이 가능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인제 이 이름을 다 외워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인제 제일 중요한 것 자체로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뭐다? 파열음 그렇잖아. 그다음에 비음, 유음 그랬잖아. 그다음에 양순음, 치조음, 그다음에 경구개음, 영구개음. 그러면 요 후음 요런 것들은 이제 위치만 이제 우리가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여러분 인제 중세 문법에서 우리는 보면 나중에 인제 뒤에 인제 하겠지만 중세 자음은 바로 어떻습니까? 상형의 원리와 그렇죠. 상형 입 모양을 이제 본딴 겁니다. 그렇잖아. 그다음에 가핵의 원리다. 이렇게 인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잖아. 상형과 그다음에 가혁의 좋은 원리죠. 좀 중세 국어에서 우리가 볼 때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인제 입을 그리면은 그렇죠. 모양이 이렇게 인제 우리가 돼 있다. 이렇게 인제 이빨을 이렇게 인제 우리가 그리면 입술이 인제 이렇게 돼 인제 이렇게 인제 혀가 이렇게 인제 있잖아요. 그렇잖아. 그럼 여기 인제 이빨이 요렇게 인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 입술이 요렇게 있다. 그럼 요게 인제 입술이 바로 양순. 여기서부터 이제 음은 위치니까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위치로 보면 됩니다. 위치. 그럼 요게 양순이 되겠죠. 1 번. 그다음에 치조 요게 2 번. 그렇죠. 요게 해소리까지로. 그다음에 경국의 요 천장이니까 딱딱한 부분 요게 3 번이 됩니다. 경국애가 되겠죠. 그다음에 요게 말랑말랑한 천장 요 부분이 바로 어떻습니까? 연국애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요 목구멍 여기가 인제 후음 5 번이 인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 모양을 본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요쪽으로 쭉 가는 걸 이제 우리는 뭐라 그래? 조음 위치라 그러죠. 그러면서 입술 앞에서부터 어디 뒤로 인제 목구멍까지 요 위치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양순어마 그다음에 바로 뭐다? 경국의 어마, 영국의 어마 이런 게 국의 어마. 그러면 경국의 어마는 국의 어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에 뒤에 보면은 어문 변동에서 양순어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국의 어마다, 영국의 어마다 이 세 가지가 인제 여러 어문 변동의 인제 명칭이 나오면은 좋은 위치에 따라서 변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인제 여러분 어떤 비엄하다, 유엄하다 이렇게 인제 나타나면은 어떻습니까? 비엄하, 유엄하다 이렇게 나타나면은 좋은 방법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인제 우리가 말하는 파열음이 그렇죠. 요 파열음이 그렇죠. 이 파열음이 어떻습니까? 바로 뭐로? 그렇잖아. 비음으로 이렇게 인제 바뀌는 겁니다. 비음으로 바뀌죠. 그죠? 그럼 요걸 이제 비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비음이 유음으로 바뀌는 것을 이제 우리는 뭐가 된다? 유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방 그다음에 여러분이 인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요렇게 인제 평음, 격음, 경음 요렇게 인제 돼 있죠. 요거 인제 한자로 인제 우리가 하면은 요렇게 되는 겁니다. 인제 평음이 바로 예사소리 그다음에 경음이 그렇잖아. 바로 어떻습니까? 된소리 그다음에 거센소리 이렇게 인제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같이 인제 여러분 우리가 경음하, 격음하 이런 말을 씁니다. 그 거센소리 되기 현상 그다음에 된소리 현상 이렇게 인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요거는 세기가 되는 겁니다. 세기 그렇잖아. 그럼 요게 인제 해당하는 게 되겠죠. 요렇게 세기. 그럼 여기 아까 말했던 인제 소리의 세기하고 관계되는 거죠. 여기는 인제 우리는 뒤에 나오는 이제 어감의 차이, 음상의 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바뀌는 게 뜻이 달라지는 않지만 어감만 달라진다. 느낌만 달라진다.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시에서 정서를 인제 이야기할 때 많이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안 울림 소리가 울림 소리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울림의 유무와 관계 있는 게 바로 비음화 현상이죠. 비음은 바로 울림 소리잖아요. 그죠? 유음화는 비음에서 유음으로 갔기 때문에 울림에서 울림으로 갔기 때문에 울림의 유무가 인제 아닙니다. 그렇잖아. 그러니까 인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로 비음화 현상만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이제
울림의 유무와 관계 있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요 체계를 좀 잘 알아둡니다. 그러니까 요 방법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분류하는 내용들을 잘 기억. 그러니까 요걸 완벽하게 좀 외워야 됩니다. 이 퍼펙트하게. 이걸 잘 알아두죠. 그러니까 이영음과 히읗음은 바로 어떻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조음 위치가 다르죠. 조음 위치도 다를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조음 방법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바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디에 해당합니까? 그렇잖아. 여기 인제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요거는 마찰음에 인제 해당이 되고 이영은 바로 뭐야? 비음에 해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음이 인제 조음 방법도 다르죠. 조음 위치도 다르고. 그래서 인제 이런 게 소리가 같다는 걸 알아둡니다. 그러면 인제 현대문법에서는 인제 우리가 들어있는 음은 체계가 요렇게 돼 있다는 걸 인제 잘 좀 챙겨 둡니다. 그러면 중세는 좀 다릅니다. 그렇죠? 중세는 자음은 보면은 상형과 아까 말한 입모양이 되겠죠. 입모양, 입모양. 입모양이 인제 되고 그다음에 가획의 원리다. 기본자를 만들고 그렇죠. 이 기본자입니다. 그렇죠? 그럼 순서는 좀 다르죠. 아음이 이거 어금니 소리입니다. 그렇죠. 이게 인제 현대 국어에서는 기억이 영국의 음이죠. 그렇죠. 영국. 이 아음을 인제 영국의 현대 국어에서는 영국의 음입니다. 그다음에 설음이 있죠. 설음. 그렇죠. 니은이 설음입니다. 설음.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이 이제 우리는 보면은 현대에서는 니은은 설음이라는 말이 없고 치조음으로 되어 있죠. 치음하고 그죠. 치음하고 설음을 합해서 치조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요걸 위치 인제 이름을 달라지는 잘 알아둡니다. 그다음에 순음이 인제 우리는 양순음이 되겠죠. 그렇잖아. 그다음에 후음 이렇게 인제 됩니다. 그렇잖아.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그러면 인제 이응은 바로 우리가 좀 다르죠. 앞에서 있는 거하고 좀 다르니까 그걸 인제 우리가 봅니다. 그다음에 이체자는 여러분 기본자가 아니죠. 기본자에서 이렇게 가획을 1 차 가획, 2 차 가획 이렇게 인제 그러면 실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본자 자음은 5 자에다가 가획을 해서 이렇게 만들고 이체자. 이체자는 기본자가 있는 게 인제 아니죠. 그렇잖아. 반청과 반스름을 인제 우리는 했습니다. 이게 다 울림 소리가 유성음이 인제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발음 기관을 모양을 상형했다. 그렇죠. 거기다가 기본 자음에다가 인제 가획을 했다. 가획에 올리죠. 그래서 굉장히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우리가 음운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걸 인제 우리는 알아둡니다.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바로 현대 국어에서는 인제 여러분 치조음, 치음이라든 스름 치조음이 인제 있지만은 중세는 치조음이라는 말이 자체가 인제 없죠. 그래서 이런 이름을 좀 잘 기억을 좀 해 둡니다. 그다음에 글자 체계를 인제 우리는 보면은 해례본에 보면은 그렇잖아. 용어에 따라 배치하면 똑같습니다만 요렇게 인제 돼 있죠. 기본적으로 이 전청이다 이게 인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뭐다? 예사 소리가 인제 되는 겁니다. 차청이 바로 어떻습니까? 바로 거센 소리가 되겠죠. 거센 차청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인제 불청불탁음이 이게 인제 우리가 말한 유성음이죠. 울림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사 소리, 거센 소리, 된 소리는 여기서는 어떤 전탁이다 이렇게 인제 이야기를 했다. 탁하게 나는 소리다. 이거는 인제 맑게 나는 소리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 그걸 인제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음 체계가 현대 문법과 중세 문법이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 염두에 두고 그다음에 인제 중세 문법의 문제인지 현대 문법의 문제인지 변천의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염두에 두죠. 그거는 나중에 인제 음운 현상을 할 때 인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그다음 모음 체계도 보면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모음 체계의 분류 기준은 혀입니다. 혀와 그다음에 바로 입술이죠. 입술. 그렇잖아요. 혀와 입술 이 두 개밖에 없어요. 모음은 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혀의 앞뒤로 해서 바로 전설이냐 후설이냐 이런 겁니다. 그렇죠. 혐설. 그럼 아까 여러분 인제 입 모양에서 그렇죠. 모음 사각도를 인제 우리 그리면 됩니다. 모음 입 모양 안을 이제 이렇게 인제 그리는 거죠. 입 모양 이게 입 모양 안을 그리면서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인제 중간을 봐서 이게 인제 중설이 되니까 전설 모음 이게 되겠죠. 전설 모음은 이는 바로 전설 모음이면서 고모음이죠. 그다음에 인제 어가 평순 모음 그렇잖아. 그다음에 이게 원순 모음이 인제 바로 후설 모음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 그다음에 어와 그다음에 바로 뭐야 오가 되고 그렇잖아. 그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그렇잖아. 이게 인제 우리가 병설문. 그러면 중세국어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 단모음이 그렇죠. 아래아가 인제 있는 것처럼 요렇게 몇 개밖에 없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입니다. 근데 인제 여러분 뭐다 현대 국어에는 보면 어떻습니까? 요 네 개가 바로 어떻습니까? 단모음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 보면 어때 위 같은 거는 바로 우와 위 인제 그렇잖아. 이가 합하면 여기 위가 되겠죠. 이렇게. 그렇잖아. 그다음에 인제 여러분 보세요. 아와 그렇잖아. 그다음 어와 오가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가 합하면 여기에 인제 에가 되겠죠. 그렇죠. 요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바로 왜가 인제 되는 거고. 그렇죠. 요게 되면 인제 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요렇게 끌려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음하고 요거하고 인제 합했지만 두 개를 합했으니까 사실은 어떻습니까? 이중 모음입니다. 그러면 중세에서는 요거는 바로 이중 모음으로 취급을 받는데 현대 문법에서는 이거는 바로 뭐예요? 단모음으로 바로 취급을 한다 이 말입니다. 고것만 잘 기억을 해 두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은 바로 어떻습니까? 인제 후설 모음이 전설 모음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잖아. 근데 이 모음의 영향을 받아서 인제 후설 그러니까 인제 여러분 이중 모음이라는 것은 반모음 그렇잖아요. 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반모음 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반모음이 있어 모음은 바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단모음이 있고 바로 뭐다? 이중 모음이 있고 반모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인제 쪼끔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렇잖아. 그래서 요런 이제 불규칙 활용이라든지 이런 기능 분포에서 반모음을 좀 알아두죠. 반모음은 이제 조음상으로 모음적 성격을 인제 가지고 인제 있지만은 기능 분포에서는 음절 뭐야 주음이 되지 못하고 단모음이나 앞이나 뒤에 놓여 이중 모음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모음이나 오우 모음이 되겠죠. 오우계. 그러니까 J계와 그다음에 W계다 이렇게 인제 이야기를 J계가 이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W계가 오우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 이렇게 인제 주로 이제 반모음은 바로 뭐예요? 음절 축약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반모음하다 이러면 전부 다 어문 변화 중에서 어문 변화 축약에 해당합니다. 알겠죠? 축약. 뭐 첨가나 탈락이나 이런 게 반모음화가 아니고 반모음화는 어문 축약이 반모음화입니다. 그러면 인제 거기에서 그걸 이제 축약으로 볼 수도 있고 바로 뭐다? 우리는 반모음으로 바뀌었다는 교체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약 현상을 바로 우리는 바로 반모음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랬잖아. 첨가가 되면 반모음이 첨가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탈락이 되는 거고 그랬죠. 축약은 음절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잖아. 음절 수가 이런 뭐를 줄어드는 겁니다. 어문은 그대로 있지만 음절 수가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인제 여러분 탈락이라는 그다음에 바로 뭐다? 첨가 같은 거는 음절 수가 뭐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 줄어드는 거는 안 합니다. 음절은 그대로 있는데 어문이 이제 생기거나 그다음에 없어지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알아둡니다. 그러니까 축약은 바로 어떠서 음절이 줄어드는 거고 음절 수가 줄어드는 거 어문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락이나 첨가는 바로 음절 수는 그대로 있지만은 바로 어문이 바로 뭐예요? 없어지거나 새로 첨가가 되는 거다. 그걸 인제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현상에서 나타나고 주로 이제 우리는 바로 뭐야 이 오우는 바로 비읍 불규칙 활용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인제 순경 어문 중세에서 순경음일 때 잘 나타나 주죠. 그죠? 그다음에 인제 중세에서도 인제 우리는 국어로 가면은 바로 뭐가 되면 다르죠. 상형이니까 상형은 바로 뭐 기본자를 만드는 바로 천지인을 상형했다 이 말입니다. 상형했다. 근데 여기는 자음은 가에게 올리지만은 바로 여기는 합성에 올립니다. 그렇죠? 합성의 원리다. 이렇게 해서 바로 어떻으면 상형을 하고 이를 이제 서로 합해 가지고 그러니까 인제 요 기본자에서 어떻습니까? 바로 어떻습니까? 이 기본자에서 아를 합해서 한 번 뭐 하는 거예요? 합성했느냐, 두 번 합성했느냐 이렇게 해서 초줄자, 제출자 이렇게 인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 기본자와 초출자를 이제 우리는 중세국어에서는 단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의 중세에는 단모음이 몇 개밖에 없다. 바로 뭐예요? 7 개입니다. 그렇죠. 7 개. 7 개. 그렇잖아. 7 개. 요렇게 인제 우리는 바뀌어 나간다. 이렇게 돼 있죠. 이중 모음은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단모음에다가 이 모음이 인제 우리가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향 이중 모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반모음이 앞에 오는 거죠. 반모음.
반모음은 이제 우리가 J개가 있고 W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면 인제 요거는 바로 이가 되는 거고 그렇잖아. 요거는 오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오우가 되는 거. 요걸 이제 이야기하죠. 이것이 인제 앞에 오느냐 뒤에 오느냐 이 말입니다. 고게 인제 우리 주로 인제 W 상황이한 모음이 앞에 오는 것은 대부분의 순경음 비역 같은 겁니다. 그렇잖아. 그다음 Y개가 하향이 이제 반모음이 뒤에 오는 겁니다. 하향은 뒤에서 인제 오는 거죠. 그래서 인제 우리가 여기서 바로 우리가 뒤에서 이제 붙어서 이루어진 거니까 전설 모음화 같은 게 인제 여기에 그러면 요거는 중세에서는 요게 바로 어떻습니까? 이중 모음입니다. 그렇죠? 중세에서는 이중 모음이고 이중 모음이고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바로 이제 현대 문법에서는 단모음이다. 그러면 현대 모음에서는 뭐만 의만 바로 뭐다? 이중 모음입니다. 그러면 이 의는 상향으로 볼 수도 있고 하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음이 바로 뭐다? 반모음이 앞에서 왔다고 볼 수도 있고 뒤에서 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의는 바로 어떻습니까? 상향으로 볼 수도 있고 뭐 하향으로 볼 수도 있다. 대부분이 이제 우리는 반모음이 앞에서 와서 이제 그것이 이중모음으로 바뀌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렇잖아.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향 이중모음도 있다는 걸 알아둡니다. 그다음에 종성은 이제 중세에서는 바로 별도로 만들지 않죠. 종성부형 초성의 원리에 의해서 초성에 쓸 수 있는 모든 바로 뭐 자음은 종성에 다 쓸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기법이 현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잖아. 훈민정음 예우구전에 요렇게 인제 우리가 돼 있다는 걸 좀 알아두면 되겠죠. 그러면 중세 인제 여러분 보면은 그렇잖아. 바로 문자 우리 전 시간에 인제 우리가 여기 중세 문법에 여기 인제 줬죠. 그렇죠. 요 표에서 인제 우리가 전 시간에 보면은 중세 국어에 여러분 인제 표시법에 이렇게 인제 여러분 다 줬습니다. 그렇잖아. 요게 인제 우리 요 내용을 보면 되겠죠. 요게 내용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중에서 여러분 뭘 잘 기억하라? 바로 뭐다? 이 표기법을 잘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표기법. 그러니까 바로 뭐 중세에서는 전부 음소적 표기법입니다. 음소적 표기법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연철입니다. 이어적기를 이야기하죠. 표음적 표기, 소리 나는 대로 발음대로 적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말의 종성을 뒷말의 초성에 내려 적는 겁니다. 그러면 초성에 내려 적는다는 자체는 초성에 바로 뭐다? 음가가 없는 자리, 그랬잖아. 비어 있는 자리에 이제 앉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이야기합니다. 형태 음소적 표기법이라는 것은 바로 표의적 표현, 끊어적기입니다. 그렇죠? 분처리를 앞말의 종성을 적고 뒷말의 초성에 바로 뭐야? 이형을 적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중세 표기법의 바로 뭐다? 우리는 예외적인 현상이 되겠죠. 원래 원칙적으로는 바로 음소적 표기가 원칙인데 바로 어떻습니까? 이형은 바로 뭐예요? 분처를 해준다. 이형이 비어 있는데 이 이형이 바로 음가가 있는 아니면은 다른 어문이 인제 자리를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서 숨어 있던 이렇게 해서 예외적인 인제 표기법이 있습니다. 고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죠. 그러면 이형에 이 음가가 있느냐 없느냐 그렇잖아. 음가가 있는 인제 우리가 바로 뭐 후두 유성 마찰음인지 아니면 음가가 없는 그냥 이형인지 따라서 우리는 바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인제 설명해 줄 줄 아는 게 어머니 현상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인제 소리값이 되겠죠. 종성의 인제 표기법. 그럼 종성은 원칙적으로는 이거라 그랬죠. 종성 표기는 음소적 표기, 이어적기를 하는 게 부분적으로 형태 음소적으로, 예외적으로 그렇죠. 예외의 경우를 인제 우리는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인제 여기에 줄 나타나 있죠. 그러면 주로 이제 바로 어떻습니까? 리을 받침 디나 그렇잖아.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이 모음 디나 그다음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 리얼이라든지 이 모음 같은 것은 여러분이 우리가 좀 잘 챙겨 둡니다. 이 표기법의 문제는 그렇죠. 예외 규정이 많이 있죠. 리얼 다음에 인제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종성이 바로 리얼 받침이면 이 리얼은 바로 자음이지만은 모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음은 반모음이라는 거는 반자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제 바로 이 모음이나 리얼 자음 이 리얼 같은 것은 우리가 바로 어떻습니까? 모음과 자음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어떻습니까? 뒤에 나오는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친다는 걸 잘 기억을 해 둡니다. 바로 이 종성표기법에 대한 이야기죠. 종성표기법은
원래는 초성부영, 정성부영, 그다음 발정성법으로 갔다가 칠정성법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현재는 바로 어떻습니까? 바로 이제 칠정성법을 씁니다. 그렇잖아. 칠정성. 표기는 바로 정성부영을 초성하는데 발음은 바로 칠정성, 대표음 7개. 이게 이제 음절구조 제약 같은 거죠. 어문론적이 이제 우리 현상 설명을 할 때 음절구조 제약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초성에 이제 올 수 없는 게 있죠. 초성 제약이 있고 그렇잖아요. 종성 제약이 있다. 이걸 이제 음절 구조 제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팔정성법이라 할 때는 바로 어떻습니까? 중세에서는 디귿과 시옷을 이제 우리 디귿과 시옷을 어떻습니까? 구분해서 다 썼다 이 말입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디귿 시옷이 바로 우리가 바로 음가가 다르고 의미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칠정성법으로 가면은 어떻습니까? 바로 뭐예요? 중세에서는 시옷이 대표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대문법에서는 디귿이 바로 뭐 하는 거예요? 대표음으로 바뀌었다. 그것만 여러분 잘 기억을 해두면 되겠죠. 그다음에 사이소리 현상이 되겠죠. 사이소리는 우리가 사이소리 이것도 어문 현상할 때 이제 설명합니다만은 그렇죠. 이 사이소리는 된소리 인자 표기법인데 명사와 명사 그러니까 합성 명사일 때 사이소리가 들어갑니다. 합성 명사일 때. 그렇죠. 합성 명사일 때 선행이 울림이고 후행이 안 울림일 때 같은 조미치 이제 전청을 삽입하는 거죠. 다른 소리가 된 소리로 강하게 난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합성 명사의 구에도 이제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뭐 할 때 바로 사이소리 현상할 때 쓰면 됩니다. 의미상으로는 바로 뭐예? 관행격 조사를 구해합니다. 단어와 단어, 명사와 명사가 연결하니까 앞에 명사가 뒤에 명상을 바로 뭐다 수식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상으로는 관행의 역할을 관행격 조사를 쓰지만은 의미상 주어 조사를 구실을 하기도 한다. 이게 이제 중수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행격 조사를 써놔놓고 그렇죠. 그러면 형태적으로는 관행어입니다. 그죠? 관행격 조사를 썼으니까 우리는 형태를 기본으로 하니까 근데 의미상으로는 바로 주어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주격 조사와 관행격 조사를 중세에서는 그렇게 엄격하게 구분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행격 조사를 써놓고 바로 뭐 주어 역할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중세 문법의 특징이었다는 건 나중에 이제 형태론에 조사할 때 이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한자 표기 우리는 대부분 중국 글자를 빌려서 썼기 때문에 중국 발음의 원음에 가깝게 표기를 하는 거죠. 그걸 바로 이제 동국정운식 표기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글자 운용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여러분 바로 연서법이 있고 병서법이 있고 그렇잖아.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죠. 그러면 병서 중에는 바로 각자 병서가 있고 합용 병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된소리, 각자 변소리는 된소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된소리. 그렇잖아. 합용 병서는 어두자음군이 해당하는 거죠. 어두자음군. 그러니까 이제 쉬웠게 바로 뭐다? 합용병서가 있고 비읍계 합용병서가 있고 비읍시읍계 합용병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어두자음군이 되죠. 이제 이 합용병서가 소위 말하는 바로 뭐다? 어두자음군이 되는 겁니다. 자음군. 그랬잖아. 그러니까 중세에는 어두자음군을 이제 쓸 수가 있다. 자음이 여러 개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현대 문법에서는 바로 뭐예? 자음이 한 개만 옵니다. 그랬잖아. 그다음 종성에서도 자음이 한 개만 온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걸 이제 음절 구조 제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중세에서는 우리는 어두에 바로 어떤 자음이 두 개 이상 올 수가 있다. 이게 바로 합용병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합용병서는 현대국으로 오면 전부 다 된소리로 변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비읍계 합용병서만 두 가지가 있다. 이건 꼭 외워야 됩니다. 이중자음설이 있고 그다음에 된소리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험이 이제 요게 많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이중자음으로 그러니까 이제 비읍계 합용병서 비읍 받침이 이제 비읍과 시옷이 발음이 다 되었다는 겁니다. 비읍과 시옷이 그러니까 이중자음 그러면 이중자음이란 자체가 아까 말했던 어두자음군이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현상을 이제 우리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어떤 단어 형성 조어법의 이제 관계 단어 형성상의 특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양수노마 현상 때문에 이중자음수를 우리는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꼭 외워놔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문은 소리죠. 그랬잖아. 초성글자 소리, 중성글자 소리, 그랬잖아. 그다음에 중성글자가 이제 아래아가 이제 있는데, 그렇지. 이거는 많이 등장하지 않고 이제 이중모, 아까 말했듯이 에, 왜, 위, 그랬잖아. 왜
이런 것들은 전부 뭐 중세에서는 이중모음. 이중모음은 바로 뭐다? 이 모음, 반모음 이를 이제 반모음이 이제 선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모음은 이와 그다음에 바로 뭐 다발류, 제2개와 다발류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오우가 올 수 있고 이가 올 수 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바로 어떻습니까? 상향식이 있고 하향식이 있다. 이렇게 이제 배웠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여기 어문 교체 현상이 이제 어문 현상이 이제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제 테마 2에서 이제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전체적으로 봐서 어떻습니까? 어문 현상이 이렇게 이제 일어난다는 걸 우리는 꼭 외워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문에 대해서 어문이나 어문 변동 여기에서 이제 중세 문법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기출에서 이제 보면 알겠지만은 그렇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키워드를 조금 우리는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렇잖아. 키워드를 좀 확인을 해 봤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습니까? 이 내용들을 기출을 이제 어문에서 뭐가 됐는지 전 분포도를 한번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봅시다. 보세요. 여기도 보면은 기출된 내용들을 쭉 보면은 어떻습니까? 형태에서 보면은 그러면 전 2025학년도의 어문에 대해서 이제 특징이 나왔었죠. 그렇잖아. 바로 자음성과 모음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자음성과 모음성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어떻습니까? 바로 이제 자음에서는 니을이 되는 거고 모음에서는 이 모음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 이것은 바로 자음서를 이제 모음서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모음이라는 자체, 반모음. 반모음은 바로 제이계가 있고 다블계가 있다 그랬잖아. 그죠? 그다음에 리얼 자음은 요거는 바로 자음성도 있고 모음성도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알아둘 것은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 이제 전체적으로 공부를 이제 가르칠 때 문법은 여러분 우리는 교차가기 때문에 저 첫 시간에도 이야기했죠. 우리 국어는 바로 어떻습니까? 교차어입니다. 교차어. 그거는 교착어에 해당한다. 교착어. 그렇잖아. 교착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제 뭔가 붙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붙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항상 이게 교착어는 뭐라 그랬습니까? 단어에 대한 이제 문제가 나오죠. 단어 형성법. 그건 나중에 이제 형태로 가면 그러면 여러분 어건이 되죠. 어건에 뭐가 붙습니까? 바로 이제 접사가 붙는다. 이말 접사. 그렇죠. 어건에 접사가 붙습니다. 그렇잖아.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또 뭐가 이제 붙습니까? 체언이 있죠. 체언에는 바로 뭐가 붙는다? 바로 이제 조사가 붙습니다. 그죠? 조사가 붙는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어간에는 뭐가 붙습니까? 바로 이제 의미가 붙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요거는 이제 실제로 변하지 않죠. 그렇잖아. 불변입니다. 그러면 우리말은 요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온다는 거죠. 이게 교차어입니다. 이 교차어에 이제 우리가 요 이제 붙는 접사나 조사나 의미가 이제 변함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형태도 바뀌고 그렇잖아. 기능도 바뀌고 의미도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이 접사와 조사와 의미를 많은 거예요. 완벽하게 공부를 하라.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지금 우리 어문을 공부를 하니까, 그렇죠. 어문을 공부하니까 여러분이 바로 뭐다? 바로 이제 항상 어문 현상이나 어문의 조건 설명할 때 선행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선행음이 그렇잖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죠. 이 선행음이 바로 자음이 오느냐, 모음이 오느냐. 이걸 이제 여러분 꼭 기억을 이제 해야 됩니다. 자음이 오느냐. 그러면 자음이 오면은 이제 어떻습니까? 다음에 이제 모음이 이제 더 매개 모음이라든지 삽입 모음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자음이 들어가면 충돌할 수가 있으니까 모음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음이 오면은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바로 어떻습니까? 리얼 자음이 오느냐, 리얼 자음이 오느냐. 리얼 자음이 이제 있으면은 아까 여러분 중세 문법에도 이야기했죠. 바로 뭐 대부분이 음소적 표기법인데 형태 음소적으로 표기를 한다. 그럼 리얼 다음에는 바로 여러분 탈락 현상이 많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탈락 현상이. 그래서 요걸 이제 잘 기억. 그럼 자음이 오면은 그다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리얼 자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이제 기억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음이 오면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는 그렇잖아. 모음이 오면은 이 세 번째는 뭘 이제 구분을 해야 된다?
바로 양성 모음이냐 음성 모음이냐를 구분합니다. 양성이냐 음성 모음이냐 이걸 인제 구분을 합니다. 그렇죠. 양성 모음이냐 음성 그럼 양성, 음성 요거는 바로 우리 문법에서 뭐하고 연결됩니까? 바로 모음조화하고 연결된다. 모음조화. 그래서 우리는 중세에는 모음조화가 엄격하게 지켜지기 때문에 바로 이 어문의 조사, 격조사에 따라서 요게 인제 이 형태하고 연결된다는 겁니다. 이 형태하고. 형태가 다르죠. 문장에서 인제 단어의 기능은 같은데 형태가 다르다. 주로 이제 격조사가 여기에 많이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인제 어미 활용 같은 것이 여기에 인제 활용이 되죠. 그다음 네 번째 해당하는 게 바로 뭐다? 모음 중에서 바로 뭐다? 이 모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모음이. 그렇죠. 이 모음이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격조사가 이제 우리는 생략될 수가 있다. 이 말이면 주격조사 같은 이런 것들이 영접사가 인제 온다는 겁니다. 이 모음이 있으면은. 그래서 같이 인제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모음이 오면은 어떻습니까? 뒤에 나오는 주격조사이라든지 복격조사, 서술격조사 이런 것들이 이제 생략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모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인제 나중에 이중 모음하고도 연결이 되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이 모음이 있다 없다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선행음이 자음이 오느냐 모음이 오느냐 그러면 자음 중에는 리을 자음이 오느냐 일반 자음이 오느냐 따라 달라진다는 거. 리을 자음이 오면은 무조건 뒤에 뭔가 다른 어머니 현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 리을이 바로 뭐다? 여기 있는 것처럼 자음성과 모음성. 그러면 리을은 바로 일반적으로 우리는 자음에 분류하지만은 모음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모음성. 그러니까 양성을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 모음은 양성이냐 음성 모음이냐 이게 인제 우리가 말하는 바로 뭐예요? 음상의 차이입니다. 어감의 차이죠. 그게 바로 의성부사나 의태부사 같은 것이 바로 뭐다? 맑은 소리냐 어두운 소리냐 그랬잖아요. 양성은 맑고 그다음 경쾌합니다. 그렇죠. 작은 소리입니다. 그에 비해서 음성은 바로 어떻습니까? 크고 무겁고 둔탁한 거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감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거는 인제 모음조화 현상하고 연결돼 이는 이 형태하고도 굉장히 많이 연결됩니다. 조사와 음이 연결하고도 인제 같은 거죠. 그다음에 인제 여러분 이 모음이 있으면 이 모음도 아까 이야기했죠. 바로 뭐예요? 모음성 우리는 모음으로 분류하지만은 이는 반모음에 반모음이라는 거는 반자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음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일반적인 모음하고 다른 어떤 어문 현상이 일어난다. 이게 인제 시험을 있죠. 자음성이 있다면 자음 플러스 그리고 모음성이 있다면 모음 플러스 없다면은 바로 뭐하나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표현을 한다는 거는 플러스는 있다는 거고 마이너스는 없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인제 설명을 해 주면 되는 겁니다. 이걸 인제 우리는 잘 보죠. 그럼 음절에서 인제 합용병서와 표기법 아까 합용병서 중에는 어느 게 등장한다는 거죠? 그랬잖아. 글자 운용법 중에서 병서, 비읍계 합용병서가 되겠죠. 비읍계 합용병서는 바로 어떻습니까? 이중자음설이 있고 된소리설이 있다. 이런 걸 보죠. 표기법 같은 거죠. 표기법은 그러니까 인제 아까 인제 음소적 표기가 기본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형태 음소적 표기가 있다. 이렇게 인제 볼 수가 있겠죠. 비읍의 특징이 순경은 비읍이죠. 어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순경은 비읍은 여러분 보면 어떻습니까? 받침이 인제 비읍 그랬잖아요. 인제 어간에 인제 그랬잖아요. 이거는 인제 여러분 명사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고 파생명사에 일어날 수도 있고 파생부사에도 일어날 수가 있고 그다음 뭐예요? 비읍 불규칙 활용에도 용언의 불규칙 활용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랬잖아. 그런데 인제 규칙 활용에서는 순경은 비읍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규칙에서는. 불규칙 용언에 쓰면은 바로 순경은 비읍으로 나타나죠. 그걸 인제 이런 반치음하고도 같습니다. 그래서 어강 교체 현상하고 어문 변동이 되겠죠. 그럼 요걸로 인제 우리가 보고 이형의 어문 이거는 뭐 죽어다 깨도 뭐 계속 나오죠. 음가가 있느냐 없느냐 그렇잖아. 이거는 인제 음소의 특징, 고대 국어의 표기법에 대한 거, 어문 변별 기준 그랬잖아. 그다음에 인제 중세 이중모음의 인제 이런 방법들 이걸 여러분 꼭 기억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음소의 판별 기준이다. 음소를 판별하는 기준. 그러면 인제 판별 기준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뭐 최소 대립상으로 인제 우리가 본다 그랬죠. 그죠? 최소 대립, 최소 대립. 예?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같은 자리에 다른 바로 어떻습니까? 바로 어문이
오면은 그것이 인제 의미가 달라지면은 그것을 하나의 어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앞에서 배웠던 그 어문 변별 방식을 배웠었잖아요. 그렇죠. 어문 확인 방법은 최소 대립과 최소 대립상 이렇게 인제 한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19 개를 만들어 내는 겁니다. 반첨이나 순경은 비읍 이게 지금 출제가 많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 보면 어떻소? 어문 0이 1 순위입니다. 그다음에 인제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2 순위. 어문에 대해서는 요게 되죠. 반모음. 그렇죠. 반모음은 바로 제2개 그렇잖아요. 이 모음과 그다음 다발유계 이렇게 인제 돼 있다. 그다음 비읍계는 바로 우리가 아까 말했던 비읍계 합용병사 이렇게 돼 있죠. 중세국어의 표기법은 대부분적으로 음소적 이 분철이다고 이렇게 한 거는 음소적 표기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인제 분철은 형태 음소적 표기고 그다음에 이거는 음소적 표기는 우리는 보면 어떻습니까? 연철이다, 이어적기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이어적기. 이 말을 같이 잘 알아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이겁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는 바로 뭐 형태 음소적 표기 그걸 이제 우리는 끊어적기, 분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인제 여러분들이 우리는 뭐다? 기본적인 키워드와 그다음에 기출 문제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중세가 굉장히 많죠. 그러면 중세는 문자 형성 방법을 인제 기억을 해 두고 문자 체계 그다음에 여러분 뭐다? 소리 그다음에 표기법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좀 그려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인제 키워드가 있으니까 문자와 그다음에 표기법이라든지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제 기출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인제 우리는 다음 시간에 뭐에 대해서 기출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문제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것이 이제 어떻습니까? 지식을 어떻게 적용하고 연결할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를 해 두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